안녕하세요. 아이 아플 때 정확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약사 엄마입니다. 분명히 달달한 맛이 나는 시럽, 약인데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약인 걸 알고 뱉어버리거나 토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엄마들은 소위 말해 멘붕이 옵니다. 약국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달달한 주스에 타도 약인 줄 알고 기가 막히게 안 먹어요. 아니면 약을 먹다가 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복용을 시켜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약사 엄마인 저도 실제 경험했던 이 상황, 제 복용 기준과 함께 약을 잘 먹이는 비장의 무기인 설탕물 비법까지 싹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복용 핵심 기준은 바로 시간입니다. 먹자마자 바로 뱉었거나 10분 이내에 약 형체가 보일 정도로 토를 했다면 그건 몸에 아직 흡수가 되지 않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즉시 다시 먹이셔도 됩니다. 반대로 먹은 지 20분에서 30분이 지났다라면 다시 약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흡수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무리하게 다시 먹이게 되면 용량 초과가 될 수 있으니 다음 복용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이 단시럽을 왜 거부할까요? 사실 영유아의 미각은 어른보다 3배 이상 예민합니다. 때문에 시럽에 아무리 단맛을 처리를 해도 그 끝에 남는 미세한 약 특유의 쓴맛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특히 아플 때는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잘한 실험약도 먹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더 맛있는 음료수에 약을 타서 주자. 저 또한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 음료수에 타는 것도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각이 아주 예민한 아이들은 음료수에 탄 약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원래 잘 먹던 음료수도 거부를 하게 되고 또 문제점은 5ml였던 실험약이 100ml로 늘어나는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여야 할 양이 늘어나서 오히려 먹이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음료에 약을 타서 주는 것은 잘 먹는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아이, 미각이 예민해서 많은 양의 음료수에 있는 약들조차 알아내는 아이라면 더 이상 음료에 약을 섞여 먹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음료수에 탄 약도 거부를 한다면 비장의 무기는 진한 설탕물입니다. 설탕은 약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학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탕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아니면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무조건 먹여야 되는 약들은 먹이는 것이 설탕을 먹이는 것보다 더 이득이 큽니다. 때문에 잠깐 약 먹을 때만 진한 설탕물을 이용해서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설탕물을 이용하냐인 건데요. 아주 소량의 물에 설탕을 진하게 녹여 설탕 시럽을 만듭니다. 그리고 먼저 입안에 살짝 묻혀 아이에게 이것은 달달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약을 빠르게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진한 설탕물에 약을 섞여서 먹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설탕물을 너무 많은 양을 또 만들면 먹어야 할 총량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코 시럽이나 과일 시럽은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탕물이 더욱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달달한 시럽에 탄 약도, 설탕물에 탄 약도 모두 거부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물질을 섞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첫째와 둘째가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는 매우 쓴 약도 단 음료에 타주면 곧잘 받아 먹었습니다. 둘째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음료에 타줬는데도 모두 거부를 하고 설탕물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도 버리고 음료도 버리는 상황을 수차례 겪으면서 모든 아이에게 섞어 먹이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쓴 방법은 어떠한 음료에도 타지 않고 약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투약병을 어금니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혀의 앞부분과 중앙은 맛을 느끼는 미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실어병을
입안 깊숙이 어금니 쪽으로 밀어서 조금씩 나누어 짜 주었습니다. 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약을 먹일 때는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 때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억지로 넣으면 구토 반사를 자극해서 오히려 더 크게 토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약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금니 쪽으로 약을 투여하고 울면 다시 달랬다가 또 먹였다가 달랬다가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토를 하면 즉시 다시 복용을 합니다. 30분이 지난 후 토를 한다면 추가로 복용하는 것을 금하고 다음 투여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아이라면 억지로 음료에 섞지 말고 아이를 충분히 진정시킨 후 설탕물과 어금니 투약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아이가 약을 거부할 때 당황하지 말고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시지 않을 때는 처방받은 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싸 엄마인 저도 육아는 매일이 반성이고 실전입니다.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정해드린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